피부 관리를 진짜 많이 질문해 주셨어요. 구글적으로 검색해. 얘는 순서가 있어서 뭐 회사가 프로그램에 넣어줬네. 그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갈팡질팡 나네. 정말 궁금해요. X에 대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티나. 아니 뭐, 어떻게 얘들이 다 같이 모여?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Q&A를 드디어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다 정리를 하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 관련된 질문부터 한번 답변을 진솔하게 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키랑 몸무게. 제 키는 170cm이고 몸무게는 50kg입니다. 평소에 몸무게가 49에서 52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MBTI는 ESTJ, 엄격한 관리자 유형입니다. 제가 MBTI는 E랑 I랑은 좀 반반이 나와요. 그리고 혈액형은 AB형입니다. 퍼스널 컬러는 제가 몇 년 전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여쿨 라이트로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톤의 구애를 받는다기보다는 좀 명도에 따라 많이 구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웜톤이라도 좀 라이트한 계열이면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이 뭔지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저는 장점이 솔직하고 강단 있다, 편견이 없다, 그리고 남들의 말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가 제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단점으로는 제가 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거랑 제가 감정의 폭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리액션을 할 때나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해요. 좀 로봇 아니냐, AI냐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냥 그 정도? 것 같고. 최애 음식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밥 종류를 진짜 좋아해요. 한식을 진짜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좀 고기랑 밥, 찌개 이렇게 있으면 저는 진짜 잘 먹어요. 삼겹살 진짜 좋아해요. 피부 관리를 진짜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부터. 제가 방송에 피부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아마도 인터뷰룸이 그때 많이 더웠어서 좀 기름이랑 섞여서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피부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예민하고 쉽게 뒤집어지는 타입이어서 좁쌀 여드름이 꽤 많이 나요. 제가 모델이다 보니까 되게 촬영장을 가서 무분별하게 화장품을 많이 쓰고 화장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게 좀 예민해진 것 같긴 해요. 원래는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아, 내가 피부가 진짜 좋구나 라고 생각했고 좁쌀 여드름이 뭐지? 그게 뭐 어떻게 생긴 거지? 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요. 제 피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 피부 관리 컨텐츠를 따로 찍어볼게요.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안 찌는지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몸매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엔 제가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하고 있진 않아서 조금 민망한데 간헐적 단식이 좀 습관화가 돼 있어요. 좀 공복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비법이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주에 2~3번 정도 PT를 따로 받습니다. 그 외에는 따로 그렇게 관리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진짜 살이 쪘다 할 때는 그때는 좀 식단을 조절을 하죠. 혼자 사는지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혼자 살고요. 제가 20살 때부터 본집이 광주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인천이어서 자연스럽게 혼자 살게 됐어요. 자취한 지 7년 차네요. 형제 자매가 있는지. 저는 저랑 3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원래 외적 또는 내적 이상형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적 이상형으로는 일단 키가 크고 착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적 이상형으로는
끼가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너진 좋아합니다. 티키타카가 잘 되고 그냥 저랑 그런 맞는 코드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네. 다른 연애 프로그램 제의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들어왔는지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어요. 들어왔어요. 솔로 지옥이나 하트 시그널 다 들어왔었고요. 하지만 미팅은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저는 그 당시에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3주밖에 시간이 없고, 그 3주가 온전히 그 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 쓰는 시간도 아니니까 조금 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저라는 사람 자체가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정말 싫어해서 제가 싫어하는 만큼 상대방도 시간 낭비나 감정 낭비를 안 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제가 확실하게 좀 표현을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방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3주밖에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좀 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존감 높이는 법. 화년에서 멋진 자존감이던데 비결이 궁금해요. 저는 자존감 높여야지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사람이. 일단 저는 저에 대한 확신이 좀 큰 편이거든요. 제가 여태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경험 바탕으로 항상 제 선택이 후회가 아닌 결국 생각해보면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방향으로 제가 지금까지 잘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좀 커서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고집이 돼버리거든요. 저도 그렇듯이 남들도 저랑 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 또한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건 틀린 게 아니다 라고 좀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무조건 내가 맞아 라기보다는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오케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교를 하지 않는 것. 비교를 하는 순간 그냥 끊임없이 자기를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데이터 자체가 달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함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굳이 나한테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제가 그걸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걸 찾거나 다른 점을 좀 더 가꾸는데 시간을 들이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태도가 좀 자존감이 높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악성 댓글을 다 읽는지.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는 되게 신기하잖아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처음엔 신기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유정을 검색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 거에 신경을 좀 덜 쓰게 됐어요. 제 SNS,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거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DM을 보내주시는 거는 다 읽어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 찾아서 보진 않는다. 네. 졸업사진이 공개됐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저도 이제 졸업사진이 갑자기 막 인스타그램에 뜨고 친구들이 야 너 이거 떴다 하면서 보내줬었거든요. 일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걸 누가 올렸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좀 다행히도 잘 나온 사진을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았다? 네. 현재 직업이 정확하게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직업은 모델 그리고 유튜버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과를 전공했는데 왜 승무원이 아니라 모델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입시 때는 되게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항공과를 전공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코로나도 겹치고 그래서 좀 회사를 다녔거든요. 서비스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제 성격이 서비스업이랑 완전 상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가끔씩 알바 형식으로 모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좀 카메라에 찍히는 그런 거 자체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좀 해보자, 틀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SNS로 많이 연락이 와서 촬영을 하게 되고 그게 조금 결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SNS에 많이 퍼졌더라고요. 제가 그 드라마에 잠깐 나온 게. 그래서 뭐 배우 준비를 하냐, 배우의 꿈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은 저는 배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애초에도 없었어요. 제가 그 드라마에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일단 제가 미스 코리아를 준비할 때 다니던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올백을 하고 사진이랑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시는 분에게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돼서 그때 이미지 단역으로 그냥 모델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거는 그냥 모델들도 뮤직비디오 문의가 되게 많이 오고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따로 제가 배우 준비를 해서 찍은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찍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속사가 따로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소속사?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 연예인 그런 소속사가 아니라 제가 모델로 원래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모델로 활동을 하게 되면 프리랜서보다는 회사를 들어가서 좀 제대로 다양한 일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프리랜서로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한승연에 출연 한 달 전? 그때 제가 회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얘는 소속사가 있어서 뭐 회사가 프로그램에 넣어줬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저는 회사에 미팅을 하기 전에 이미 한승연의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한테는 혹시 모르니까 말 안 하고 거의 한승연의 출연이 확정이 될 때쯤에 제가 회사에다가 저 여기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통보를 해서 나가게 된 거고 회사랑 그런 프로그램이랑은 연관이 아예 없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모델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잘 하고 싶어요. 저는 모델에 대한 직업을 너무 좋아해서 좀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유튜버라는 그런 분야를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로도 좀 성장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올해 안에 실버 버튼 받기. 화이팅! 유튜브 이름 왜 헤이 유정으로 지었나요? 일단 방송에서 이제 창진이가 헤이 유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따와서 헤이 유정 이렇게 지었고 또 다른 뜻으로는 해 이유정 이렇게 있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이유정 이런 뜻으로 그냥 지었습니다. 유튜브 편집을 혼자 하시나요? 편집자나 따로 팀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혼자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금 조금 힘들긴 해가지고 나중에 편집자님을 따로 구해볼 생각이 있긴 해요. 하지만 브이로그는 제가 직접 편집해야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브이로그는 제가 편집을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다른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피부 관리법 이런 것들을 찍을 때는 좀 편집자님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편집을 해보고 이 편집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편집자님을 모셔도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컨텐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거창하게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일상을 공유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여태까지 좀 영상 올린 것처럼 소소한 일상들 브이로그로 많이 컨텐츠를 만들 것 같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해주시는
그럼 뭐 What's in my bag 찍어주세요, 피부관리법, 뭐 화장대 소개,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컨텐츠로 따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런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브이로그 위주로 가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주시는 거는 따로 컨텐츠로 찍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승연애 3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환승연애 3 출연 계기가 궁금해요. 창진님과의 재회를 염두에 두고 출연한 건지. 저는 이 출연에 대한 걱정이 일단 많았어요.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점점 확정이 돼갔을 때 걱정이 좀 많이 컸어요. 왜냐면 제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직업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고, 솔직히 좀 환승연애 3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X 때문에 출연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좀 이별 사유가 조금은 확실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잖아요. 이렇게라도 한번 보고 왜 그랬냐 라고 물어보고 싶기도 한 그런 거였고, 저도 제 마음이 궁금했어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제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나갔을 때 뭐 X랑 잘 정리가 된다면 그것 또한 좋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라면 그거대로 또 좋고 라고 생각하고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인플루언서 섭외 논란 당시의 심정이 어떠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물론 저는 이게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그래서 더 출연에 대한 걱정이 되게 컸어요. 그냥 뭘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좀 걱정이 컸고, 그래서 더 진정성 있게 제 있는 그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 남들보다 좀 팔로워가 있었다 정도지, 인플루언서라고 막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약간 그런 거여가지고. 네. 입주 시에 제일 걱정됐던 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걱정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포맷 자체가 좀 미친 프로그램이잖아요. 새로운 사람도 고려해야 되고 이제 X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상만 했지 내가 진짜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걱정 반, 설렘 반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 입주를 하기 전에 되게 많은 미팅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는 제가 저는 다시 안 만날 거예요 라고 많이 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얼마 안 됐으니까 분노가 좀 많았어요. 분노가 좀 많아가지고 저는 다시 안 만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많이 했고, 근데 또 이렇게도 말했거든요. 근데 X가 제 눈앞에서 힘들어하거나 저한테 그때서 뭐 마음을 표현한다면 조금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라고는 말을 했어요. 미팅 때부터 좀 제 마음을 좀 외면한? 아니야, 나는 다시 만나면 안 돼,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전 인터뷰 때, 촬영 때 말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울컥했나 봐요. 그래서 눈물이 나서 막 울었는데, 그때 좀 진짜 어떡하지? 내가 벌써 우네?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이제 울게 되니까 나 막 미련 곰탱이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연 촬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진짜 겪지 않으면 몰라요, 이 감정.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저는 진짜 1년치 눈물을 다 뽑은 것 같고 진짜 힘들었죠. 스트레스를 그냥 일부러 받으라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막 있는 거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아마도 제일 힘들었던 거는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과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을 좀 알아가는 거를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 그게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환승연애 촬영할 당시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제가 화장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날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날 진짜 힘들었는데 그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아침까지 잠을 못 잤고 부들부들 떨면서 밤을 지새웠거든요. 추워서 부들부들 떤 건지 아니면 진짜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떤 건지 또 몰라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저는 이제 데이트를 나가야 되고, 그래서 막 우는데 너 화장 이미 했는데 지워지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울고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 자국이 이미 나가지고 또 그 눈물 자국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 나가는데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만 밀고 다시 화장하고 다시 화장하고 데이트를 다녀와서 휘연이랑 장 보고 밥을 해야 됐었는데 또 제가 인터뷰 갔다가 또 울고 또 다시 와서 또 화장을 다시 고치고 그리고 휘연이랑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을 보고 음식을 제가 처음으로 해봐야 돼서 너무 힘들고 그냥 그때 모든 것들이 그냥 상황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래도 그날 조금 많은 문자를 받아서 그나마 좋았던 날입니다. 이런 맛에 요리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촬영 당시에 출연진들의 X를 언제 알았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되게 눈치가 빠른 편이에요. 되게 눈치가 빠른데 근데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 저에 대한 눈치만 빠르지 남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눈치는 안 빨라서 늦게 알았어요. 다혜 언니랑 동진 오빠 전혀 예상 못했고요. 딱히 제가 확신을 했던 커플이 별로 없었어요. 제주도 첫날에 공개할 때 제대로 알았어요. 네. 4년 때 다른 사람과 되었어도 현재 커플이 됐을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는 책임감을 가질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 무게감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었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 맞아. 그때는 뭐 헤어졌을 때니까. 환승연애 촬영 중에 갈팡질팡 마음의 타임라인이 궁금해요. 근데 물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도 제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빨리 결정을 하고 확실한 사람인데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저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고 좀 그거에 대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한테까지 시간 낭비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빨리 이 감정을 말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주도에서부터 이게 진짜 제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환승연애 촬영 당시에 인터뷰 때마다 진짜 맨날 울었거든요. 뒤에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냥 제가 뭔가 창진이 말하기만 하면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지막까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우는 거는 아직까지도 마음이 남아있다. 이게 뭐 증오든 분노든 뭐든 감정이 남아있는 건 아직 다른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재회 결심 계기, 최종 선택의 계기, 이유. 아까 말했듯이 제가 아직 다른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왜냐면 그 전에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돼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물론 그때 그 당시에 뉴가 좋았지만 X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어? 아, 그냥 X에 대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 이성적으로는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난다고 해서 그냥 반복되지 않을까?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 번만이라도 다시 좀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 선택을 했을 때 되게 너무 고민이 많아서 저한테 시간을 많이 줬고, 제가 그 마지막 회에서 창진 오빠 차를 타고 가면서 울잖아요, 막 혼자. 그 우는 이유가 그때까지도 결정을 안 해가지고 나는 유한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오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이 창진 오빠를 다시 안 볼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뉴를 선택하게 되면 창진 오빠랑 끝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환승연애에서 뉴에게 느꼈던 감정이 궁금해요. 끝나고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당연히 저 같아도 어떻게 얘들이 다 같이 모여? 맨날 이렇게 다 같이 만나? 저도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X랑 재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고립궁이었거든요,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뉴에게 느꼈던 감정 또한 되게 진심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그 뮤랑 X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다 같이 모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뭔가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만나도 되나? 라고 조금 많이 했는데, 그 감정이 되게 지금 반년이 넘었잖아요. 그 당시 방영을 할 때까지가 5개월 정도 지났었나? 오래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 같이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처음의 감정은 당연히 무뎌지고, 같이 만나서 이제 힘든 점도 공유하고 이제 서로 응원하고 하다 보니까 동료애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 착해서 지금까지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저는 제외를 해서 괜찮지만 저도 만날 때마다 이상해요. 진짜 미쳤다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일단 그 감정을 못 느꼈으니까, 못 느껴봐서 저는 잘 모르겠고, 이제 그들에 대한 입장도 또 있겠죠. 이제 창진님이랑 같이 환연 시청했는지 처음에는 봤어요. 처음에는 같이 봤는데, 처음에는 뭐 같이 보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막 이제 막 서로 우는 거 보면 이때 울었어 하면서 막 다시 같이 울고 막 같이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막 웃고 막 셀카 찍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부터 못 보겠는 거예요. 또 그때부터는 같이 안 봤어요. 네, 그때부터는 같이 못 봤습니다. 서울 때까지가 좋았어요. 최종 현재 커플이 되고 난 후 불편한 점이나 후회하는 점이 있는지, 이후에 싸운 적은 없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뭐 불편한 점, 그게 좀 불편해요. 예전에는 그냥 원래 연인들끼리 잘 싸우잖아요. 이게 사랑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냥 길에 가다가 갑자기 서운해. 그러면 갑자기 막 싸워요. 막 다퉈요, 거기서. 근데 이제는 못 그래요. 그걸 조금 조심하느라 이제 밖에 다닐 때 아무리 막 짜증나도 이따 얘기해. 이런 게 조금 불편하고, 후회하는 점은 딱히 없어요. 제가 후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후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후회하는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 싸운 적은 없었는지 되게 많이 싸워요. 일단 그 환승연애 그 촬영본 보면서 많이 싸웠고 많이 울었고 뭐 연인들끼리 뭐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되게 그냥 쉽게 풀어요. 쉽게 풀고 그리고 풀고 나면 왜 싸웠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회 후의 장점, 걱정되는 점. 일단 서로가 그 전에 만날 때는 좀 서로에 대해 몰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인터뷰도 보게 되면서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라는 걸 좀 많이 감동을 받는 포인트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된 것 같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작용을 한 거는. 걱정되는 점? 걱정되는 점은 아무래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공개가 됐잖아요. 제가 지금 연애 중이라는 게 만천하에 공개가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게감이 조금 있죠. 솔직히 연인이라는 게 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극강의 티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생각으로 지금 막 만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사람이라는 게 만약에 그랬을 때 걱정도 조금 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창진님과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지금 잘 만나고 있잖아요.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잘 만나는 게 계획이죠. 최종 선택을 하고 현재 커플이 된 만큼 그거에 대해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잘 만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인데 이렇게 오늘 Q&A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요. 힘들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 이렇게 마무리를 되나?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